아모레퍼시픽 부스 대지생활건강 2편 시작합니다. 근무시간 휴가 만족도 83.7점 대 85.5점. 업무가 끝나면 상사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나요? 79%, 77%. 거의 동일하다. 출퇴근이 자유로운가요? 정해진 시간 55에서 58%. 유연근무제가 36, 27, 재택근무가 9에서 15. 어제 이제 잠깐 제가 어디 그 교육기관에 HR 특강을 나갔다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탄력근무제라고 한다면 8시 출근을 했을 때 5시 퇴근, 9시 출근을 했을 때 6시 퇴근, 10시 출근을 했을 때 7시 퇴근. 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세 개의 그 타임테이블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타임 시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좀 덥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았는데,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서. 근데 겨울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더 극명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우리 기술 멘토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밤잠이 좀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둘다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아침잠, 밤잠 그런 게 사이가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건 혹시 상관없으신가요? 아침에 기상하는 건? 비싼 거 상관없고 새벽에 일어나는 건 중요들은 아. 다 이렇게 가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5시에 일어나는 건 힘들다. 네, 네. 그렇죠. 보통 몇 시에 기상하시나요?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요. 7시 반 정도. 박대리님은 어때요? 아침잠이 맞나요? 겨울잠이 여기 밤잠이 맞나요? 저는 둘다 많은데 네, 이게 둘다 많다고요? 이게 남편이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기보다 먼저 잠들고 아기보다 늦게 일어나요.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죠? 네, 잠이 진짜 많아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누우면 그냥 바로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냥 계속 잘 안 깨우면. 네, 지금 두 개의 선택지를 드렸는데 삶의 대답을 받으면 아침잠, 밤잠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잠 둘 다 많다. 계속 잘 자는 거 빼고는 괜찮지요. 근데 그 잠이 많은 게 지금 본인이 지금 키우고 있는 애보다 많다. 제 3자인 남편이 보더라도 약간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잠 많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기고 싶어서 커피도 마시고 영양제도 먹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오픈소스 교육 멤버 중에 잠이 진짜 많으신 여성분이 계셨었는데 병원을 갔대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진짜 뭐 누구한테 뭐 공감도 안 되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자기소개서에다 딱 오픈을 했어요. 예,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줄 회사.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뭐 야근이나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었냐? 예, 참고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직도 하고 견뎠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 일하는 상황과 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약간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 그런 거에 괴리감 갖지 마시고, 제가 한때 뭐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막 따라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1개월 만에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거는 자기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그런 것들이 패턴이 중요한 거지. 굳이 뭐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부지런하고 또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부지런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야근 얼마나 하세요? 역시 야근이 모조가 오히려 작고 주 1, 2회가 제일 많네요. 두 회사 다. 49%, 47%. 네.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보통 야근을 그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있나요? 법정 수당이 있다. 54에서 55%. 뭐 야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야근이 있으면은 야근이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수당을 별도의 월급 외적으로 또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해주면
우리 근로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없다도 두 회사가 꽤 됩니다. 지금 27%, 31%. 네, 저 수치가 거의 0%로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67, 67, 33, 33. 두 회사 다 약식 마치 이렇게 짠 것처럼 고민합니다. 자유롭지 않게. 자, 휴가 며칠 쓰세요? 5일 이하 39%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은 6일에서 10일. 네. 신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주어지는 연차는 없습니다. 원래는 1년 만기 시 다음 해에 12일이 주어지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요즘에 보니까 여름 휴가 정도는 주고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루 정도 이렇게 유급으로 쓰게 해주고 반차 정도 쓰게 해주고 아니면 월차라는 개념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암암리에 바쁘지 않으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로 요즘에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이제 생각이냐면은 어제 이제 제가 어느 이제 그 반에 가서 1차 특강을 하는데 신입사원이 1년 전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연차가 10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잠깐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라는 거긴 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입사를 예를 들어서 4일 날 했다, 4월 달에 했다, 4월 달에 했으면은 그 12월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회사의 어떤 그런 모든 제도의 그 만료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에 했다. 그러면 4, 5, 6, 7, 8, 9, 11, 12 한 8개 정도의 하루에 한 달에 8일 정도는 쓸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해서 좀 월차나 연차 개념으로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11월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11, 12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이틀 정도는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12월에 입사를 했다. 그럼 뭐 하루도 없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 신입분들한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자유로움이 59, 58. 눈치 보임도 꽤 됩니다. 네, 눈치 보임. 38%, 34%. 우리 김지훈님께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밑에 있는 직원이 휴가를 쓴다. 그러면 눈치 안 보게 하면서 바로 휴가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 박대희님 어떤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전 아시다시피 저는 네. 성격이 그래서 네. 좀 쓰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틀 쓴다고 한다면? 이틀 좀 이틀이나? 네.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이틀은. 이틀은 이유를. 꼰대인가 봐요.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꼰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고.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쵸? 네. 이게 하루하고 이틀은 달라요. 다르죠. 맞아요. 궁금하잖아요. 이틀이면 뭐 할까? 하루는 하루는 뭐 이제 볼일 안 궁금해요? 보면서 그러면? 별로 안 궁금할 거예요. 하루 그냥 떨어져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틀은 좀 그리울 것 같아요.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일수가 없어요. 일수가. 예. 하루는 쿨하게 쓸 수 있다고 해주지만, 당장 그게 2일이라고 하니까 물어볼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꼰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 네. 2일 쓴다. 어떻게 할 겁니까? 관심 없습니다. 2일 쓴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신입 취준생분들은 우리 멘토님 같은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박대희님을 만나면 2일 쓰는 대신에 사유를 말할 각오를 말씀하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당장 하루와 이틀 차이에서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커리어 성장 만족도 82점 대 82.6점. 직원을 위한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주나요? 아모레퍼시픽은 52%인데 반해서
LG 생활건강은 좀 많이 낮습니다. 50%가 되지도 않고 40%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기계발비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나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LG 생활건강의 임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보고서와 품위서를 계속해서 제안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그 교육기관에 이틀 동안 HR 특강을 하는데 제가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법이라고 한다면 크게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가 휴가를 쓰는 것도 사실상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맞죠? 예, 우리를 쓰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전달에 가깝고, 회의 보고서, 회의를 정보의 내용을 전달하는 회의 보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임직원들한테 또 공유를 하는 그런 정보 전달에 가깝지만, 보고서라는 거는 제안서라는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뭘 제안을 하는 거죠. 나한테 이 LG 생활 건강의 그런 비즈니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수익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워서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 근데 당연히 회사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내 돈으로 배우는 수도 있지만 회사 돈으로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회사 돈으로 배워야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 생활비나 어떤 휴가비에서 휴가 그 연차에서 차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회사에 적절하게 내가 나한테 자기계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도 다녀올 수 있게 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그런 유급 휴가, 유급 교육 연수 그런 휴가를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지원을 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맡으셔야 돼요. 합당한 승인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의 개발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계발비가 이렇게 낮다. 그러면 제안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유, 우리 회사 자기계발비 없네. 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비슷비슷한 회사라고 한다면은 50%까지는 가야죠. 예,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따르거나 본받을 만한 상사고용 동료가 67%, 62%. 이 회사의 근무 경력이 이직 커리어에 도움 81%, 82%.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장하다고 느꼈나요? 예, 70, 67. 그렇게 많은 퍼센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장한다고 느끼는 퍼센트지가 80%까지는 갈 수 있도록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업무적으로 어떤 개선점을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계속 성장한다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진 비전 만족도 79.5점인데 80.7점.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 스타일을 정의한다면 비전 제시형이 제일 많습니다. 네, 36%, 33%. 그 다음이 지시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시형, 그 다음이 관계 중시형으로서 약간의 차이긴 한데 비전 제시형이 제일 높습니다. 고용이 안정적인 회사인가요? 78%, 88%. 네, 10%가량 LG 생활건강이 높고요. 이 회사 앞으로 성장할까요? 네, 82%, 77%로서 LG 생활건강이 약 5% 정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제가 어제도 이제 또 역시 LG 대학 특강을 하면서 우리 신입 취업 준비생분들한테 실리콘밸리의 근속연수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구글의 단장 실리콘밸리의 근속연수를 보면은 레노라고 하는 IT 기업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높지 않습니다. 평균 5년, 3년이 채 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고 유명한 회사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근무를 했을 때 평균 근속연수를 오래 가져가는 것 또한 요즘에는 굉장한 실력입니다. 예, 1년만 채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직들을 다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뭐 나름 경력자분들도 개발이나 영업 기획 그런 상관없이 이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를 못 찾는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네. 회사 내에서 반드시 그런 재미들을 찾고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석 연수를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한때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월급으로 만족하는 30일 한 달 중에 월급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날은 월급날 딱 하루입니다. 나머지 20일, 21일 검은 날수로만 봤을 때 그날이 괴로우면 예, 평균 구성 연수를 가져가기 어렵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높은 수치의 아모레 퍼시픽의 제일 높은 수치는 6에서 10년 39%인 거에 비해서 제일 높은 수치도 역시 LG생활건강이 38%인데 10년 이상 아주 오래 근무한 그 연수는 LG생활건강이 아모레 퍼시픽보다 2배가 많은 수치인 25%, 11%입니다. 네. 고르게 LG생활건강이 분포가 되어 있고 10년 이상이 25%로서 꽤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근손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퍼센티지가 나오고 높아질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그런 쪽에 신경을 또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마지막 진행한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생활건강 두 뷰티 회사의 기업 비교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감기, 추위 조심하시고요. 우리 박대희님 또 멘토 우리 김재현님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